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랜만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이제 많이 지켜보고 1년 전에 아마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인권위 혐오 표현 의견을 이제 공지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반대, 비판 이 내용을 혐오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라는 개념, 사실 국어사전적 개념은 싫어하고 미워함, 뭐 혐오 표현은 이런 것을 미워함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낸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사전적 의미이고 사실 그 이상의 그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이 그 이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 퀴어 옹호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서 이제 쓰는 그 내용은 개인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 하거나 아니면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일부 약간씩 수정되면서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공식화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빼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컨셉인 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자의 속성이라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차별, 혐오, 그러니까 혐오를 차별과 거의 같은 용어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앞뒤는 이제 그 이렇게 원래 우리가 좀 갖고 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헌법상의 과연 표현의 자유 범위에 이제 해당해야 되는 것이냐 아닌가의 이제 문제이고 이제 혐오 표현 금지 법을 이제 제정하려는 쪽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쪽에서는 그 범위 밖이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지금 현행법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또 모욕죄 해서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명예훼손, 모욕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또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개인에 대해서 할 때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선동할 때는 내란 선전에 해당하며 또 이제 민법에서는 형법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불법행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이제 한번 이에 해당한 이미 규정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그 내용에서 이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이제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 판단을 한번 받으려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소송을 내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시면 그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소수자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 이제 제가 이제 이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걷는데요. 이 앞에서 그 옹호직령 쪽에서 이제 쓰는 말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약간씩 바꾸면서 소수자,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약간 소수자라고 이제 좀 제한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폭력적 선동 요 파현은 좀 없어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차별의 내용들 한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서 이제 쓰고 있는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혐오적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괴롭힘에서 이제 나옵니다. 차별의 범위 안에 직접 차별, 뭐 그러니까 간접 차별 있는데 제가 괴롭힘이라는 것을 이제 썼죠.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법안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언어적 차별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괴롭힘이라고 하면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괴롭힘으로 통상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더 넓은 범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외에 이제 차별 표시라는 부분도 이제 그 뒤에 있지만 이 괴롭힘 안에는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정적 관념의 그 범위가 좀 넓혀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협과 모욕 등은 원래 협박, 이렇게 모욕죄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멸시와 관련된 것을 이제 좀 또 아니면 등 왜 부정적 관념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느냐는 우리는 실제 예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뒤에 이제 혐오적 표현이라고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괴롭힘입니다. 모든 이제 차별금지 법안에 이런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것의 외국에서의 그 인권법을 이제 실제 집행하는 이 인권법도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거의 같은 이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홀대하는 발언, 아까 제가 괴롭힘 그 하면서 이제 멸시 등 부정적 관념. 근데 이제 멸시가 홀대하고 사실 같지는 않은데 홀대도 멸시하는 비슷하게 이제 거기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들은 unwelcome remark인데요. 이 홀대하는 발언이 수치심을 야기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서 그걸 차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홀대를 하지 안 되나?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씩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별 표현의 기준이 이제 상대화된다. 아까 제가 사회적 약자, 아까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혐오 표현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퀴어 옹호 진영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한테 하면 그거는 혐오가 되고 그 반대로 이제 사회적 강자라는 사람한테 하면은 그것은 혐오 표현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도. 그쪽에 이제 어떤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강자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소수자 집단이고 권력에서 좀 떨어지는 이제 권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약자한테 하면은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홀대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나 싫다도 상황에 따라서는 혐오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소수자 집단이라고 하는 젠더 퀴어 집단. 이거 그쪽에서 이제 성소수자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는 보편적 성도덕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이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것은 집단에 대한 홀대 또는 아까 제가 멸시 등 부정적 관념, 모욕도 있지만 멸시, 부정적 관념의 표현 이렇게 하면서 괴롭힘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를 혐오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라고 뒤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또 저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환을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면 또 멸시, 반대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가치 판단, 혐오 표현의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죄다 이러면은 좀 그쪽에서는 혐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라고 해도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혐오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두고 있죠. 따라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데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는 혐오 표현에 이제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뒤에서 이제 이것이 과연 폭력을 선동하는 개념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드는데 이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시죠. 따라서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반대나 일정한 형태의 비판, 즉 우리가 이제까지 공적 영역에서 통상 가치 판단을 통해서 많이 논쟁을 해왔던 부분들을 혐오 표현이라고 봐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론적인 틀들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사실 제 생각에는 확대시키고 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저기 처음으로 혐오 표현의 개념을 이제 정의하면서 적대감과 혐오감을 이제 표출시키는 거 하면서 소수자 집단이라는 그 내용을 했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상기시켜드리면
혐오 표현은 객관적으로 집단의 가치를 부정할 정도의 적대감이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밑에서 이제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그 영역들은 객관적으로 집단의 가치를 부정할 정도의 적대감과 부정적 표현 플러스 그런 의도를 표출시켰을 때 그걸 혐오 표현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나요? 예, 그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의도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객관적인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의 객관적 의도 아니 주관적 의도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멸시 등 부정적 관념으로서 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 침해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 찬반 토론에서도 반대의 어떤 주장을 한 것이 그것은 인권위원회 기준에 따르면은 좀 쉽게 더 이렇게 혐오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죠. 헌법재판소보다 인권위원회가 좀 더 많이 혐오 표현의 범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20년도 12월 23일 날 지금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 조례 제주도에서 이제 임시회 본의회 때 토론을 하게 됐었는데 문제되는 의원께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그 내용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없는 것을 계속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더니 이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제주도 지부가 있나 봐요. 거기서 혐오를 조장했다면서 진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2021년 인권위원회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아까 제가 공포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좀 어느 정도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협박이라는 게 있는데 위축감과 좌절감, 아까 멸시 등 부정적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소수자이고 그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신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혐오다. 그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 이런 내용도 인권위는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냥 좌절감, 위축감, 부정적 인식의 확산 이 정도만 있어도 혐오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되는 발언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요거 하나 유감 표명을 했으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만 유감 표명을 했으면 충분할 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인권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인권위의 시각을 볼 수 있어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의회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지역사회의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거기까지 해도 사실 조금 너무 크지도 않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도 사실 조금 그것도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 다음 얘기는 더 너무나 좀 오버했다고 생각이 돼요. 논리 비약이에요.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이것은 논리 비약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서처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좀 오버인데 그것까지 수용을 그냥 그래 인권위원회는 원래 사회 그런 쪽으로 하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을 빼더라도 사회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해서 그래 그러면 그 성소수자가 뭐 싫다?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좋은 걸로 보겠구나까지는 이해가 돼도 무슨 그거를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증거도 없고 이건 논리 비약입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은 인권위원회가 뭐 재발 방지 대책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밑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퀴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이미 저기 예비 후보 토론회 때 그 2020
21년이죠. 올해 21년도에 예비 서울시장 보궐후보 선거 예비 토론회 때 퀴어 문화의 문화축제 행사에 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한다 하면서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점은 이제 도심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도심에서 행사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 역시 이제 제가 강조했던 멸시와 부정적 관념의 확산, 선거 기간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했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인권위의 시각은 가만 놔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반대하거나 정책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식의 이제 각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증오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증오범죄가 큰가요? 그럼 우리가 정책 반대를 해서는 안 되나요?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왔나요, 우리가? 많은 참 의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이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답변을 요구했던 홍준표 후보의 질문입니다. 무엇이었죠? 동성애를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이러면서 그 맥락은 사실 이제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면서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했을 때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답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여파가 커서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사생활이니까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는 혐오 표현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때는 인권위원회가 뭐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이 문재인 후보가 이때 며칠 만에 사과하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감의 표명을 했는데, 사실 동성애를 이렇게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 그 맥락에서는 이 법제화에 관한 그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군대 내에서 성적 행위를 반대하느냐,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이 지지하는 것이냐, 당신의 의견에서는 그걸 묻는 거죠. 국가 통수권자로서 안보 문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집단 자체의 어떤 그 부정적 관념의 표시로 보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기습 시위했죠. 발언 사과라. 그래서 사과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사과했어요. 찬반 문제 아닙니다. 반대한 거 잘못입니다죠, 사실상. 결국 반대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표출되고 공적 영역에서 표출되는 것은 하지 마라. 그건 혐오 표현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장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미 판시가 수차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라고 이미 판시가 내용상으로 분형법상의 개간이라고 했던 학문성교, 옛날엔 개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나온 바 있어요. 이분들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혐오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논문에서 본 기억도 나요. 헌법재판소의 혐오 결정. 학문적 토론도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졌다면 이를 비판한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마도 혐오 표현이라고 볼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부정적 관념을 확산시키잖아요, 앞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대는 원래 혐오감을 표출하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무슨 폭력을 선동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의견 표명입니다.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성적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고 보건적으로도 많은 유해성이 있고 윤리적 신학적으로도 가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것을 토론론을 통해서 또는 공적 논의의 영역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의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걸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혐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의 혐오의 어떤 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치 판단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영국에서 혐오표현 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2006년도에 성적 지향이 들어오는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에 혐오표현 금지법이 2년 후에 들어오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평등법, 그 성적 지향이 종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적용 범위가 차별금지 범위가 넓어지는 평등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이렇게 혐오표현 금지법과 평등법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혐오 표현의 어떤 그 대상이 규제법의 대상이 된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다른 부분도 다 증가 추세인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특히 더 많습니다. 증가 추세임을 볼 수 있죠.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게 막히는,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법이 제정되니까 더 많이 잡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억압의 어떤 어떤 기제라고 해야 되나, 억압의 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국가가 이렇게 막 집행을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잡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그래도 수정헌법의 1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혐오 표현 규제법은 이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니죠,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재판관이 이런 그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심장을 강타한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1조를 이제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거죠. 이런 비하의 어떤 표현들은 혐오적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법리가 혐오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자유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등법이 제정되고 차별금지법이 적용돼서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것이 실제로 규제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